화장품 딱 하나만 골라서 쓰라고 한다면 고를 것 같거든요. 스킨케어의 끝판왕, 다른 보습크림 전혀 안 발라도 될 정도거든요. 이 등급표에 따라서 꾸준히만 발라도 수백만 원어치 화장품을 바르는 사람보다 더 좋은 결과를 볼 수도 있어요. 피디님, 혹시 피부과들을 망하게 한다는 연고 들어본 적 있어요? 노화를 되돌려주는 마법 같은 크림이라고 소문이 났었는데, 저 들어본 것 같아요. 스티바 에이 크림이라고 주름도 쫙 펴주고 기미랑 잡티도 옅어지게 하고 또 우리 피부를 탱탱하게 만들어줘서 피부과 갈 필요가 없을 정도로 피부를 좋게 만들어준다고 유명했었거든요. 근데 지금은 이 연구가 단종이 됐어요. 그럼 뭐 더 좋은 거 있어요? 쓸만한 거? 사실 이거는 효과는 강력하지만 그만큼 부작용도 많았어요. 피부가 빨개지고 따가워지는 거? 이거 썼다가 오히려 피부가 안 좋아져서 피부과 오는 분들도 있을 정도였어요. 그래서 대신 효과는 비슷하면서 좀 더 안심하고 쓸 수 있는 화장품을 추천해 줄게요. 바로 스킨케어의 끝판왕 레티날입니다. 심플한 스킨케어 루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거 하나만 꾸준히 발라도 수백만 원어치 화장품을 바르는 사람들보다 더 좋은 결과를 볼 수도 있어요. 레티날은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? 노화를 되돌려주는 효과가 있어요. 오래된 세포를 빨리 없애고 그 자리에 새로운 피부 세포가 빨리빨리 생성되도록 도와줘요. 그러면서 잔주름과 모공이 개선되고 또 색소 침착도 옅어지고 목주름까지도 좋아지게 할 수 있어요. 레티날이요? 저 레티놀은 많이 들어봤는데. 헷갈리죠? 이 레티날과 레티놀은 형제 같은 관계인데 레티날이 레티놀보다 무려 11배가 더 효과가 좋아요. 이거 이따 자세히 설명해 줄게요. 아니 근데 효과가 이렇게 좋으면 거의 전 국민이 다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왜냐하면 레티날이 굉장히 불안정하고 예민한 성분이라서 그래요. 빛이나 공기에 닿으면 금방 변질이 돼서 효과가 확 떨어지거든요. 그래서 아무 제품이나 쓰면 제대로 된 효과를 못 볼 수도 있어요.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? 레티날을 빛과 공기로부터 안정적으로 보호해 줄 수 있는 기술이 들어간 제품을 골라야 돼요. 자, 그러면 제가 거두절미하고 안정화가 잘 되어 있고 쓰기 좋은 제품들을 추천해 드릴게요. 자, 첫 번째는 이거예요. 더마팩토리의 레티날 1000ppm 크림. 이 제품은 가성비가 가장 뛰어난 것 같아요. 두 가지 라인이 있는데 레티날이 0.03% 들어간 것과 0.1% 들어간 게 있어요. 레티날은 무조건 높은 농도를 쓴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. 우리 피부가 적응할 수 있도록 천천히 강도를 높이는 게 핵심이에요. 처음 레티날을 시작하시는 분들이나 피부가 예민한 분들은 0.03% 제품을 먼저 써보고 적응이 된 다음에 이 0.1% 제품을 쓰는 걸 추천드려요. 제형은 너무 가볍지도 그렇다고 너무 무겁지도 않은 발림성 괜찮은 크림 정도예요. 그리고 이 제품에는 판테놀이랑 나야시나마이드가 들어있어서 레티날로 인해서 자극받을 수 있는 이 피부 장벽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줘요. 그리고 이 제품은 레티날을 안정적으로 보호하는 리포존 기술이라는 게 적용이 돼 있고 아쉬운 점은 용기가 공기를 완전히 차단해줄 수 있는 에어리스 용기는 아닌 것 같아요. 그리고 다음은 디 오디너리의 레티날 0.2% 에멀전입니다. 농도가 갑자기 확 뛰죠? 그래서 이거는 셉니다. 저도 아직 0.2%는 피부가 뒤집어져서 꾸준히는 못 써요. 이 제품 테스트하다가 피부가 뒤집어지고 따가워서 이틀 정도 고생을 했었어요. 그래서 이전에 레티놀이나 레티날을 써보신 분들 상급자만 쓰실 것. 이 제품에는 여러 가지 피부 진정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레티날의 자극을 완화시킬 수 있게 해놨고 또 항산화 성분들도 들어가 있어요. 제형은 이름도 에멀전이잖아요. 로션 제형이에요. 그래서 너무 끈적거리는 거 싫다 하시는 분들은 괜찮을 것 같은데 건성 피부는 이거 하나로는 부족해서 크림 하나 더 바르셔야 될 것 같아요. 이 제품은 내용물이 공기에 닿지 않게 이렇게 에어리스 펌프로 제작이 돼 있어요. 또 마찬가지로 레티날이 변하는 걸 방지해주는 기술이 적용이 되어 있어요. 그리고 다음은 닥터 디퍼런트의 비타리프트 시리즈. 닥터 디퍼런트 브랜드는 레티날에 정말 진심인 것 같아요. 왜냐면 농도가 정말 다양하게 있더라고요. 제일 낮은 게 0.025%, 0.05, 0.1, 0.12, 0.15, 0.2% 이렇게 6가지가 있어요. 그래서 레티날, 레티놀의 완전 입문자부터 중수, 고수까지 연속해서
레벨업을 해가면서 이어서 쓸 수 있어요. 레티날 입자가 우리 모공보다 훨씬 작게 돼 있어서 발랐을 때 피부 깊이 빨리 흡수가 돼요. 그리고 우리 피부 장벽을 강화해주는 세라마이드, 콜레스테롤, 지방산에다가 히알루론산까지 들어있어서 이거 하나만 바르면 다른 보습크림 전혀 안 발라도 될 정도거든요. 이 제품도 마찬가지로 리포존 기술이 적용이 돼 있고 에어리스 튜브 용기로 되어 있어서 레티날이 쉽게 변하지 않게 되어 있어요. 제가 아까 레티날과 레티놀이 형제 관계라고 했잖아요. 얘네를 레티노이드라고 부르는데 레티노이드에 계급이 있는 거예요. 이 레티놀이 막내, 레티날이 둘째, 그리고 첫째가 바로 우리가 맨 처음에 얘기했던 스티바 A 크림의 주 성분인 레티노익산이에요. 레티노익산은 효과는 강력하지만 부작용이 또 강하게 나타날 수 있어서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이죠. 그래서 잘못 쓰면 피부가 벗겨지고 빨개지고 막 따가워요. 그리고 둘째, 레티날. 이건 아까 설명해드렸죠. 레티노익산처럼 강력한 효과는 덜하겠지만 그만큼 부작용이 덜하겠죠. 그리고 가장 순한 막내, 레티놀. 그러면 레티놀은 약해서 안 좋은 거냐? 그렇진 않아요. 레티노이드 계열 중에서 가장 자극이 덜해요. 그래서 누구나 쓸 수 있겠죠. 물론 농도에 따라 다르겠지만. 근데 문제는 이 모든 레티노이드는 결국에 레티노익산으로 바뀌어야 효과가 나오는 거거든요. 그래서 처음부터 스티바 A 같은 레티노익산을 바르는 게 아니면 레티놀이나 레티날은 피부 속에서 변환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. 예를 들어 볼게요. 우리가 사과가 먹고 싶어서 사과나무 씨앗을 심었어요. 그러면 우리가 씨앗을 심었다고 해서 바로 사과를 먹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. 얘를 잘 길러서 꽃이 펴야 되죠. 근데 꽃이 펴도 먹을 수가 없어요. 걔가 또 무럭무럭 자라서 사과가 열려야 우리가 비로소 그 사과를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. 그러면 레티놀은 처음에 씨앗을 뿌린 단계라고 생각하면 돼요. 피부에 흡수가 된 다음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이 두 단계를 거쳐야 효과를 보는 거죠. 그러면 레티날은 꽃이 핀 단계라고 생각하면 돼요. 얘는 꽃이 핀 거니까 한 단계만 변환이 되면 효과를 볼 수 있는 거죠. 근데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냐면 레티날이 레티놀보다 무려 10배 정도 강력해요. 그러니까 똑같은 농도로 똑같이 바른다면 레티날이 훨씬 빠르게 더 강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의미예요. 레티날이 아무리 좋은 성분이어도 우리가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피부가 망가질 수도 있어요. 그래서 몇 가지 꼭 지켜야 될 점들이 있거든요. 우선 처음에는 매일 바르지 말고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만 발라보는 게 좋아요. 처음부터 매일 바르면 자극이 너무 심할 수 있으니까 피부가 좀 적응할 시간을 줘야 돼요. 또는 크림에 섞어서 희석해서 쓰는 것도 방법이에요. 그리고 레티날은 밤에만 사용하는 게 좋아요. 얘가 빛과 만나면 쉽게 분해가 될 수도 있고 또 낮에 바르면 자외선이랑 만나면서 우리 피부 자극이 더 심해질 수도 있거든요. 그리고 비타민C나 아하바하 같은 각질 제거 성분이랑은 같이 사용하지 않는 게 좋아요. 그러니까 이런 성분들이랑 같이 쓰면 피부가 너무 민감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.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, 이 레티날을 바르면서 자외선 차단제를 제대로 바르지 않으면 오히려 피부 자극 때문에 색소 침착이 생길 수도 있어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. 이 레티날 성분 특성상 레티날 자체가 색깔이 노랗거든요. 레티날 농도가 진할수록 노란색도 더 진해져요. 그래서 레티날 제품들을 바를 때는 우리 베개나 옷에 묻지 않게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. 만약 누가 저한테 화장품 여러 가지 성분 중에서 딱 하나만 골라서 쓰라고 한다면 저는 레티노이드 중에 하나를 고를 것 같거든요. 여러 가지 피부 고민이 있는 분들, 피부 노화를 막고 싶은 분들은 레티놀, 레티날 이런 거 꾸준히 쓰시는 거 정말 추천드리고요. 피부 자극이 분명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컨디션이 좀 안 좋거나 농도를 올릴 때는 조심하셔야 돼요. 그래서 만약에 내가 바르다가 피부가 뒤집어졌다 하면 일단 바르던 걸 중단하고 피부 장벽을 회복시킬 수 있는 크림을 발라서 피부를 좀 회복시킨 다음에 쓰시면 되거든요. 지금 뜨는 이 영상을 클릭하시면 피부 회복에 도움을 주는 장벽 크림에 대해서 아실 수 있습니다. 오늘 영상 재밌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또 다음번에 좋은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